안녕하십니까, 김성입니다. 3월 29일 월요일 새벽대회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로 경마가 마스크를 좀 벗고 약간 내리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부경과 서울 시행되고, 금요일 날은 제주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서울 경주수가 늘었고요. 경주별로 살펴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로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조교가 평상시보다는 아주 충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주로 상태가 정말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 주말에 또 비가 내린다는데 걱정이네요. 그래서 후반부까지 좀 조교 상태를 체킹이 필요해 보인다. 자, 4월 3일 토요일 5경주로 펼쳐지는 국내수마 5등급의 1400m 경주입니다. 21대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는데요. 6점 마방에 이제 그레이스 퀸 같은 마필들이 상당히 좋은데, 조기 상태는 뭐 나쁘진 않은데 좀 평이한 느낌이에요. 근데 기본 능력에서는 분명히 앞서 있는 그런 모습이고, 33조의 About Something, 그 그레이스 퀸에 이어서 2위, 3위를 했던 마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고, 럭키 스마일, 49조의 럭키 스마일은 출전 등록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후반부까지 좀 봐야겠어요. 출전 여부가 좀 그렇고, 라우딘도 컨디션만 지금 조절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한 모습은 아니고, 최근에 좀 부진한 마필 중에서는 문해창천이 있죠. 오조마방에 문해창천이 문채영 기수 같은데, 제가 좀 뭐라고 태영 기수도 저건 것 같아요. 요거는 상태가 좋기 때문에 변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그레이스 퀸과 About Something이 앞서 있는 가운데 럭키 스마일의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하고, 그 다음에 문해창천 국내선발 4등급의 1200경주 토요일 6경주로 펼쳐지는 경주고요. 역시 20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33조 마방의 티즈 시티, 자, 이 녀석이 이제 객관적으로는 전경주 3위, 그 전에 4위를 했지만,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오늘도 뭐 조경 모습은 나쁘지는 않게 유지가 되어 있는 모습, 탄력감이 나와주고 있어요. 49조의 A2Z도 이것도 출전 여부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요. 20조 마방의 머니 시장이 여전히 뭐 그 정도 모습은 유지가 되어 있단 말이죠. 기승기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화이트 코멧도 오늘 상태는 좋은데 컨디션만 조절해놨고, 원더풀 루비도 상태는 좋고, 객관적으로는 뭐 TGCT가 앞서 있는 전력으로는 볼 수 있겠어요. 버킷풀루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토요경마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8주 마방의 파인로드도 오늘 컨디션만 조절을 해주셨어요. 28주의 글로벌 신화가 전 경주 입상을 했던 마필인데, 오늘 보니까 답보 변환도 상당히 좋아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42주 마방의 히든 돌풍이 문세영 기수 안장이에요. 문세영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하는데, 문세영 기수가 3번 연속 기승을 했던 마필이죠. 거기에다 레이팅이 49로 이제 승급을 목전에 두게 됐는데, 과연 여기서 승급을 하기 위해서 문세영 카드를 또 꺼내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낼 것이 하는 부분. 히든 돌풍, 글로벌 신화, 파인로드 글로벌죠. 이 파파전 중에서 오늘 주변에는 히든 돌풍과 글로벌 신화가 조금 나왔고, 이거는 이제 후반부까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어요. 자, 토요경마 8경주입니다. 25대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42조의 아이스펀치가 전주에 52kg의 부담 중량이었는데 안 썼단 말이죠. 안 쓰고 한 주를 미뤘는데, 그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한 현상은 질병 넘는데, 역시 금화 에코미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조교가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오늘 비교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슬링스톤도 오늘 가벼운 9호 정도로만 나갔고, 우아룡은 이게 코리아노코스 우승마죠. 코리아노코스 우승마는 우아룡은 다시 한번 최고명 기수가 조절을 하고 있어요. 일단 상태는 전주 초반에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는데, 후반부에 오면서 컨디션이 올라오더니, 오늘은 약간 강도를 올렸는데, 아직까지도 이 정도 강도는 1800m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카빈크로스, 이게 지금 4연승을 달리고 있죠. 카빈크로스 오늘 조교는 좀 가볍게 갔는데, 이게 임기영 기수가 기승할 걸로 보여져요. 근데 뭐 훈련은 전주에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카빈크로스의 선행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살펴보겠고, 금화의 코비는 멀로 기수 생각난 김에 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페로기피치 기수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정말 한국 경마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끔 했습니다. 저는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전개의 틀을 깨뜨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페로비치가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멀로 기수가 와가지고 과연 어떤 역할을 하냐? 말 따돌리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말 따돌리는 거, 말 달래주는 거, 말 사랑해주는 거. 그건 뭐 말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이라고 보는데 멀로 기수는 이런 게 있어요. 멀로, 다비드, 지금 외국인 기수들, 안토니오, 좀 조교를 찰렁살렁 한다는 느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과부하의 원칙, 조교의 원칙 중에서 과부하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혀 쓰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죠. 마필의 그 능력을 신장시키기보다는 그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손아귀에 넣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끌어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 이게 말을 사랑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반대 부분으로 봐요. 특히 안토니오 기수 같은 경우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최근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강하게 보여지고 다비드 기수 같은 경우에는 옷을 입고 조교복에 프랑스 국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프랑스 국기를 옆에다 달고 옆 플래그를 오른쪽 가슴에, 오른쪽 팔뚝에 달고 조교를 하는데 프랑스 국기를 달고 조교할 정도라면 자기 나라를 대표한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전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데 경주마거든요. 이건 애완마가 아니거든요. 경주마거든요. 경주마라는 것은 경주를 이기기 위해서 특화된 동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사이클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있었죠.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1999년도부터 2005년까지 뚜르드 프랑스를 연속 7연승을 했으니까 이게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10년도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서 이제 자기가 고백을 했죠. 동료가 이제 찔러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2010년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서 본인이 약물을 복용했었다. 그 약물이 EPO라는 약물이에요. EPO가 뭐냐면 적혈구량을 늘리는 이런 약물이거든요. 적혈구량을 늘리면 최대 산소 섭취량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이클 선수들에게 굉장히 있죠. 물론 경주마하고도 어느 정도 비슷해요. 이 정도로 근데 EPO를 계속 쓰다 보면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게 모르게 죽은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사이클이. 그래서 이제 UCI 규정이 최근에 강해져. UCI라고 하면 이제 유니온 사이클리스트 인터내셔널의 약자죠. UCI 규정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 심지어 그 자전거에 보면 C포스트 양쪽으로 삼각형이 있잖아요. 그 삼각형 구조를 변경시키지를 못해. 그래서 자전거가 다 똑같이 나오는 이유가 UCI가 그런 규정을 뒀고, 뭐 림브레이크, 최근에 디스크 브레이크도 많이 나오지만 디스크 브레이크를 UCI에서 허용을 해준 게 지금 얼마 안 된다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제 그 약물에 대한 강화를 했죠. 제가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지? 여하튼, 사이클 선수들도 약물까지 써가면서 이기고자 하는, 자기 몸을 희생해가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경주마들을 약물을 쓰라는 게 아니라, 경주마들을 외국인 기수들이 조교를 함에 있어서 우리 어린 기수들이 잘못 보고 저게 옳은 건가 하고 배울까봐 그래요. 페로비치 기수가 부정적인 면을 주는 건 바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 페로비치가 성적이 잘 나오고 보니까 어린 기수들이 그거에 대한 조교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 판단하는 거 있지 않냐. 적혈분해가 나서니까 잠깐 얘기 좀 해야겠네요. 이게 생각이 나서. 제가 이번 주에 끝나고 나서 많은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 유튜브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더 많은 것 좀 올려주지, 더 많은 말을 좀 올려주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왔는데, 사실은 이제 유튜브에 제 광고도 안 달잖아요. 제 ARS, 뭐 SMS도 이런 거 하나 쓰지, 올려드리는 건데, 저는 어제 끝나고 나서 무 전문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 그 문자 몇백 개 들어와가지고 뭐 기분 좋다 이런 문자가 왔는데 저는 뭐 깜짝 놀라죠. 저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숫자니까. 저는 메이저 전문가가 아니고 이거 영상을 찍는 것도 제가 다 편집하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뭐 배운 것도 아니고 독학으로 이거 편집해서 올리고. 지금은 이제 프로그램들이 좋아서 인코딩 시간이 적어져서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계속 올리는 것도 시간 내기도 힘들어요. 다른 분들은 뭐 PD들이 담당을 하고 편집 전문가들이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지만 저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하는 건데, 더 많은 말들을 올리게 되면 제가 진짜 이 경마에 시간을 뺄 수가 없어요. 귀하고 조교보고 시간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지금 그 적혈구역에 나왔으니까 애시장에서 땀을 흘리게 되면, 그냥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수분이 빠져나가죠. 혈액 속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입에서도 뭐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혈액의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혈액이 걸쭉해져요. 걸쭉해지면 각 세포나 근육에 전달하는 산소량이 급격하게 적어져요. 그렇게 되면 심장이 펌핑을 더 많이 하게 되죠. 심장을 펌핑을 더 많이 해서 빨리 전달을 하게끔 하려고 펌핑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체온이 체온은 더 올라가게 되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됨으로써 말이 쉽게 지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론상. 여담으로 말씀드렸고요. 하나가 빠졌네요. 6조마방의 정문 사이. 이것도 이제 승급 적응을 했었고, 전격전 승급전이었고, 과거 4등급에서 1800m를 이긴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앞설이 길어졌네요. 요거는 이 경기는 좀 더 봐야 다시 나올 것 같아요. 오늘 대부분이 공부가 그런 것 같아요. 분해서만 5등급의 1200경주, 일요일 5경주로 펼쳐지고요. 18대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분 너너, 오늘 보니까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좋아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연승행기를 달리고 있는 캐치참이죠. 문세영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 녀석 충분한 가능성이 있겠고, 스타워즈나 서해번쩍은 더 잘 지켜봐야 되겠고, 오늘 눈에 띄었던 건 기분 너너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기분 너너가 오늘 조교 모습으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해치참은 전주인가요? 상당히 좋았었어요. 한 가지 또 이게 사고가 발생한 게 뭐냐면, 18조의 땡벌이 출전 등록 마현황에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이게 출전 등록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는 원래 출전 등록 표에 보면 18조의 땡벌은 출전 등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제가 봤는지 한번 생각이 안 나는데, 전주에 이게 조교를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땡벌도 그런 부분, 이러한 사소한 것도 하나씩 체킹이 안 되는, 크로스 체킹이 안 되는 사이인데 답답하죠. 하여튼 땡벌도 출전 등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캐치참 오늘 조교는 기본 너너가 괜찮았는데 승급 지금을 앞두고 두고 있거든요. 2등 정도 하면 딱 좋은 답인데 과연 어떨 것이냐. 캐치참도 32포인트, 33포인트, 캐치참을 두고 어떻게 전개를 가져갈 수 있겠냐,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1위경마 6경주입니다. 분해서만 4등급에 1400m 17두의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40주의 블루케이가 이제 김용근 기수가 기승 예정으로 보여져요. 블루케이가 용근 기수가 주였습니다. 오늘 뭐 탄력감 상당히 좋아요. 선행이라면 1400m 1순할 수 있겠죠. 전 경주는 이제 공백을 극복 못하고, 또한 이마필은 지금까지 모습으로 봐서는 선행을 나가야 더 뛰어주는데, 이번 경주가 특별히 강한 선행력이 없거든요. 게이트 조건만 좋다면 블루케이가 선행으로 1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조마방의 대지의 여인, 역시 문세영 기수가 상태가 워낙 우수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투마필의 막대결 구도? 블루케이와 대지의 여인. 근데 이제 대지에는 과거 주행심사시는 따라가는 중에서 펼쳐졌기 때문에 주행습성상 충돌은 안 이뤄질 걸로 보여지는데, 문세영 김용건 기수가 이렇게 충돌을 하는 그런 기수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거기에 반사익을 노릴 수 있는 마필들이 뭐가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 최강 파티 같은 마필들이 반사익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페더럴 캣, 요 상태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녀석들 정도가 하는데, 초인강자도 많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 20이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겠고, 블루케이와 대지에는 일단 상태는 좋아 보였습니다. 자, 1위경마 7경주입니다. 25두에 출전 등록되어 있고요. 혼합 4등급에 1400m 경주입니다. 52주에 볼트맨이 있죠. 박현우 기수가 기승 이장인데, 오늘 조교는 좀 가볍습니다만 전주에 조교 잘 돼 있었어요. 오늘은 조교가 전반적으로 좀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발베니가 유승환 기수네요. 유승환 기수로 발베니 데뷔전에 유승환 기수가 우승을 했죠. 적임 기수로 다시 교체한다라는 부분, 상태가 좀 더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는 발베니 가능성이 있겠고, 24주의 마이티 팝도 오늘 보니까 조교 탄력감 나와가지고 있고, 올댓코리아 26대 올댓코리아는 이번에는 김용근 기수네요. 박현우 기수가 전경 실패를 했기 때문에 김용근 기수 오늘 소개하는 걸로 봤어요.
일단 뭐 볼트맨 그리고 박현우 기수가 올드코리아를 기승하지 않고 볼트맨 쪽으로 가겠죠 당연히. 박현우 기수의 볼트맨이 54.5라면 혼합 4등급 전경주 충분한 1400m 적응력을 보여줬단 말이죠. 13번 게이트에서 볼트맨의 우승 속에서 나머지 말들 말씀드리는 마필들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국내선마 5등급의 1700m 경주 1위 경마 8경주입니다. 17대 마필들이 출전 등록되어 있습니다. 썬더윈드, 34주의 썬더윈드가 전경주 국내선마 4등급으로 점핑 출전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안토니오 기수가 지구력을 집중적으로 보강하는 이런 모습인데, 안토니오 기수가 과거 이 녀석이 딱 한 번의 우승을 안토니오 기수와 호흡했었기 때문에 안토니오 기수 불패를 이겼고, 톱시드가 과연 어떨 것이냐. 부담 중량이 지금 35포인트 레이팅이 꽉 차 있는 상황에서 부담량 2.5kg가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K 원더풀? 역시 문세영 기수네요. K 원더풀이 문세영 기수로, 그리고 11월 22일 날 우승을 했을 당시 모습 보면 현장에서 상태가 가장 우수했었어요. 그 당시 이제 망사가면서 변화를 주면서 이런 것들과 현장 상태가 A상에서 너무 좋았던 이 현장 상태를 보여줬었거든요. 그게 이제 빛을 발하면서 우승을 했는데 1700m 거리를 늘려서 부진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다음에 25주의 명진대회는 신영철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할 걸로 보이는데, 오늘 조교는 더했습니다만 오늘도 강한 부분 한번 놔줬는데 아주 뭐 강한 조교는 아니었고요. 근데 전주에 조교할 때 모습을 보면 흙을 맞추는 연습을 계속했던 앞이 명진대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줘보면 되겠다. 썬더윈드를 일단 눈여겨보면서 나머지들과의 전력상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1위 경마 9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의 1800m 경주. 자, 이 경주에서 눈여겨볼 마필은 바로 14조 마방의 아이언 삭스죠. 문세영 기수가 이 마필의 기승에서 3승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3승 모두를 문세영 기수가 챙겼던 마필인데, 사실 문세영 기수가 다시 기승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오늘 주로가 안 좋아서 그런지 길게 끌고 가지 못하고 1코너에서 2코너 돌아나가면서 그냥 끊어버렸거든요. 아주 짧게, 강하게는 타줬는데 아주 짧게 타줬다라는 부분. 이게 이제 단순한 스피드를 점검하는 차원이었는지 아니면, 이 부분은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체킹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아이언 삭스 일단 조교 모습 괜찮았고, 도란 폭바이가 다시금 탄력감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도란 폭바이는 탄력감이 상당히 나와주고 있었다. 도란 폭바이의 성장 가능성. 황금 럭키는 임기영 기수를 교체를 해서 조교를 하는데 일단 훈련 강도는 좋았고요. 소울리 마제스틱도 복병권 마필인데 의외로 탄력감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었네요. 눈여겨볼 마필은 아이언 삭스죠. 자, 2등급 1400m 경주입니다. 10경주 펼쳐지는 경주. 자, 이 경주에서는 라운 퍼스트가 있어요. 박태종 기수가 기승할 걸로 보여져요. 저기 하더라고요. 51.5 부담량 좋고 1800m 뛰고 거리를 줄여놨고 뚝선배 입상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뭐 단독 선행이라면 충분히 입상권까지도 도전해볼 수 있지 않나 해요. 나머지 말들이 지금 눈에 띄는 마필들이 없이 흥복드림 정도가 전주 초반보다는 컨디션이 서서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레전드 스톰도 컨디션은 나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다음에 비기어가 있죠. 40.5방의 비기어. 이거 상태 굉장히 올라오는 모습이더라고요. 뭐 이런 마필들 정도가 있는데, 요 같은 라운 퍼스트가 큰 실수만 없다라면 최근의 모습이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입장권 가능하지 않나. 자, 이 정도. 오늘 좀 잡살이 있었는데, 갑자기 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이거 조금 더 심층 분석을 해서 오늘 조교만 주로 상태 가지고는 오늘 조교 가지고는 어제도 바닥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조교가 그랬고,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조교 상태가 정상적으로 올라오면 또 패턴이 바뀌죠. 토요일날 경마가 시행되다 보니까 그 패턴이 조금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벽 조교 플러스 시간을 통해서 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과천 새벽 조교장에서 김상윤이었습니다.